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닥에서 분출이 되는 버블 파티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구멍을 만든 다음에 그 구멍 사이로 분출이 되는 버블 파티클 애니메이션인데요. 자, 작업을 하기 전에 이번 학습의 결과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보죠. 예, 플레이를 해보면, 자, 현재 바닥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카메라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움직이는, 그 바닥, 공간에 이 구멍이 뻥 뚫려져 있죠. 예,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이 사이로, 예, 지금의 버블 파티클이 뿜어져 나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입니다. 흔들리는 바닥이기 때문에, 트랙 카메라를 통해서 트래킹 작업을 하고요. 그 트래킹 작업을 한 그 트랙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의 구멍이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파티클, 즉 버블이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부분이 있죠. 그림자까지 표현을 해주는 그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번에는 준비된 작업에 사용할 그 소스를 통해서 직접 컴포지션을 만들어 봅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로 이동을 해주고요. 빈 곳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학습 자료 폴더에 준비된 바닥이죠. 바닥 동영상 파일을 임포트 해 주고요. 물론 바닥 동영상 파일은 끌어다가 create new composition이죠. 이쪽으로 갖다 놓고요. 자, 그러면 바닥 동영상 파일의 규격과 동일한 그런 컴포지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5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의 동영상 파일이 5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5초에 맞춰진 상태입니다. 자, 아까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제 바닥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카메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즉 흔들리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그 부분까지 똑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랙 카메라라는 것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원근, 즉 입체감이 느껴지는 이러한 동영상에 트래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트랙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트랙 카메라를 통해서 트래킹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메뉴로 갑니다. 자, 그리고 트랙 카메라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바닥 동영상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애널라이징 백그라운드, 지금 이 상태고요. 지금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이 되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 파티클러죠. 파티큘러가 적용이 될 자, 파티큘러 적용하기 전에 벌써 분석이 다 끝났고요. 트랙 포인트까지 다 이렇게 완료가 됐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트래킹 포인트로 사용할 그 지점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시작점을 한번 가볼까요? 시작점을 해서 자, 여기 트래킹 작업에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트래킹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초록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요 상태,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클릭. 자, 그러면 트래킹 포인트죠. 트랙 포인트가 3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구멍으로 사용이 될 이제 솔리드 레이어죠. 솔리드 레이어와 자, 그리고 카메라를 동시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럼 팝업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 크리에이트 텍스트 앤 카메라, 크리에이트 솔리드 앤 카메라 등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작업에서는 솔리드 레이어와 카메라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Create Solid and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면 이와 같이 솔리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카메라 이름은 3D 트래커 카메라라는 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바닥으로 사용이 되는 이 트랙 솔리드의 모습도 이렇게 움직이는 바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트랙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원근감이 느껴지는, 즉 입체감이 있는 동영상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트래킹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오브젝트에 똑같이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3D 트래커 카메라가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열어보면은 트랜스폼 부분에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부분과 회전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영향을 받는 3D 레이어는 모두 지금의 움직임을 똑같이 상속받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뭐 작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트랙 솔리드 레이어 잠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를 좀 맞춰줘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바닥이죠. 이제 바닥에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 각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Z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봅니다. Z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자, 요 정도, 자, 22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솔리드 레이어가 이 바닥의 이 각도와 정확하게 이제 일치가 됐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트랙 솔리드를 사용을 해서 구멍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멍 안에서 이제 파티클이 분출이 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 주기 위해서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크가 필요하겠죠. 마스크, 이번에는 엘립스 마스크 툴을 사용을 해서 구멍을 뻥 뚫어 보죠.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자, 여기부터 쭉, 일단 대략적인 이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요만한 크기로 만들어졌는데요. 나중에 크기는 재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마스크의 경계죠. 좀 확대를 해서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마스크 패더를 증가를 해줍니다. 뭐 한 17 정도로 해볼까요? 17 정도로 해줬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구멍이 뻥 뚫린 그 부분은 좀 어둡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랙 솔리드죠. 트랙 솔리드의 솔리드 세팅으로 들어가서 색깔을 좀 바꿔줍니다. 컬러를 어두운 색으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경계가 지금 너무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바닥이 지금 울퉁불퉁한 반면에 지금 구멍으로 사용이 되는 이 경계는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트랙 솔리드 레이어 구멍으로 사용이 되는 이 레이어에 이펙트를 적용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타일라이즈로 들어가서요. 자, 그리고 러픈 엣지죠. 러픈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스케일 값을 사용을 해봅니다. 스케일 값을 좀 줄여서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자, 그 크기를 좀 줄여주고요. 됐나요?
자, 그다음 보더를 사용을 해봅니다. 자, 보더는 한 요 정도. 자, 26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좀 두께를 조금만 더 두껍게 해줍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 뭐, 엣지 샤프니스가 있는데요. 경계를 뚜렷하게 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요 정도까지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구멍의 경계까지 표현이 됐고요. 예,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 정도면 뭐 제대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지금의 이 구멍에서 파티클이 분출이 되는 그 장면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파티큘러 효과가 적용이 될 솔리드 레이어 역시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레이어 이름은 버블 파티클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현재 컴포지션과 동일하게 한번 해줄까요? Make Comp Size 버튼 클릭해서 크기를 12802-720으로 맞춰줬습니다. 자, 그리고 파티큘러가 적용이 될 솔리드 레이어이기 때문에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OK 됐습니다. 적용이 됐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버블 파티클 솔리드 레이어에 이번 시간에 표현을 할 버블 파티클이죠. 버블 파티클을 만들어줄 파티큘러 효과 적용해줘야 되겠죠. 이펙트 메뉴에 트랩 코드 파티큘러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의 파티클도 움직이는 구멍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언뜻 보기에는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이제 어긋난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몇 가지 설정을 한 후에 구멍의 요 센터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2m 쪽으로 봅니다. 2m 됐고요. 2m 타입은 포인트로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은 파티클에서 크기 사이즈를 키워봅니다. 자, 사이즈를 한 10 정도로 키워줍니다. 10 정도로 해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m로 옵니다. 2m로 와주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을 사용을 해봅니다. 디렉션. 자, 디렉션은 디렉셔널로 해서 일정 방향으로 파티클이 움직일 수 있도록 분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분출이 되는 방향은 자, X 로테이션 사용을 해보죠. X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일단 뭐 대략적으로 역시 해줍니다. 자, 이쯤에 오니까 조금 더 되나요?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봅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재설정을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티클 쪽으로 와서요. 스피어 패더 이 경계 부분이죠. 경계를 이렇게 또렷하게 해줍니다. 자, 또렷하게 됐죠? 자, 일단 이 정도 상태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라이프 타임은 3초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즈의 랜덤 역시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오페시티도 그냥 사용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컬러 설정이 필요하죠. 자, 컬러가 아까 여러가지 색깔의 그런 버블 파티클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색 컬러의 오버라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오버라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아래쪽에 오버라이프를 통해서 이제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현재 5가지 색깔인데요. 이제 3가지 색깔로 바꿔보죠. 세 번째 있는 버튼 클릭해 주고요.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흰색,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색, 세 번째는 파란색인데, 자, 더블 클릭해서 파란색을 조금만 좀 흐리게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버블 파티클의 색깔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표현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자, 어떤 작업을 먼저 해볼까요? 렌더링 작업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파티클의 꼬리 부분을 표현을 해주기 위한 작업해 봅니다. 해주기 위해서 자, 옥스 시스템을 사용을 해주는데, 옥스 시스템을 하기 전에 자, 지금 파티클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떨어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봅니다. 자, 피직스 항목 다시 열어주고요. 자, 처음 열어주는 것이죠. 자, 에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비티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비티 자, 자, 어느 정도 해볼까요? 자, 요 정도 16.9 정도로 하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한 15 정도로 해봅니다. 15 정도 됐고요. 자, 파티클이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를 사용을 해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벨로시티가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가를 해봅니다. 증가를 해서 자, 좁으면 150. 자, 150.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파티클이 뿜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중력하고는 상관없이 보다 많은 거리를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방으로 더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션 익스트레스 열어주고요. 네, 프리런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런이 현재는 아니죠. 자,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 이 부분이죠. 디렉션 스프리드. 디렉션 스피드 값을 증가를 해서 조금 더 넓게 퍼져 나가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 한 30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방으로 더 멀리 퍼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이 정도면은 디렉션 스피드는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자, 처음에 첫 장면을 보면은 파티클이 구멍 안에서 분출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작업에서는 첫 장면부터 이렇게 분출이 이루어진 그 상태로 작업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리런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0%로 되어 있는데 100%로 해서 100% 파티클이 진행이 된 상태로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럼 첫 장면도 이렇게 완전히 분출이 된 이후부터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다시 피직스로 이동을 해서요. 자, 그래비티 값을 한 20 정도로 늘려볼까요? 예, 20이면 너무 세네요. 한 17 정도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그래비티 값을 사용을 해 보기로 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꼬리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옥스 시스템 열어 볼까요? 됐습니다. 현재는 오프로 되어 있고요. 자, 이미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continuously로 선택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서브 파티클들이 뒤쪽에 이렇게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자,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영상의 꼬리라기보다는 그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사이즈는 아까 메인 파티클이 10이었으니까 여긴 좀 작게 9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9에 맞게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장면도 참 멋지네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클의 이제 개수를 증가를 해야지 실선처럼 보이겠죠. 자, 그럼 파티클 세크의 개수를 증가를 해줍니다. 네, 증가를 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점선이기보다는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의 요 꼬리 부분의 색깔이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색깔을 지금 요 파란색 우리가 처음에 메인 파티클이죠. 예, 메인 파티클에 설정이 되어 있던 예, 컬러 오버라이프의 요 색깔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 옥스 시스템의 컬러 프롬 메인의 값을 증가를 해서 자, 이렇게 100%로 해줍니다. 100%로 해주면 메인 파티클이죠. 예, 그 색깔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메인 파티클의 색깔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꼬리를 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예, 얇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옥스 시스템의 사이즈 오버 라이프 필요하겠죠. 예, 열어주고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여기서 직접 그려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클릭 쭉 드로잉.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프리셋이죠. 두 번째 있는 요 프리셋을 클릭해서 예, 프리셋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꼬리가 점점 얇아지는 예, 그런 파티클이 이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예, 서브 파티클 꼬리로 사용하는 그 파티클의 나머지는 뭐 특별히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가령 자, 여기에서는 벨로시티를 사용을 한다면 옥스 시스템의 벨로시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예, 지금의 이 꼬리로 사용이 되는 서브 파티클이 예, 이제 개별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그죠? 마치 뭐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 이러한 장면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작업이라면 네, 지금의 옥스 시스템의 벨로시티를 좀 증가를 해서 속도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렇게 단순히 꼬리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벨로시티의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이 버블 파티클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선 이번엔 이제 카메라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뎁스 오브 필드에 대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열어주고요. 예, 트랜스폼 닫습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 옵션 열어주고요. 자, 뎁스 오브 필드가 현재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켜봅니다. 클릭. 자, 그러면 살짝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죠? 살짝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상태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포커스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그 거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자, 애퍼처를 통해서 이제 뎁스 오브 필드를 보다 뚜렷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조금 증가를 해보죠. 조금 증가를 해보면 좀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한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디스턴스 다시 한번 조절을 해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둘 것인지 딱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자, 현재 파티클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m의 파티클 세크를 절반 정도로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됐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D 트랙 카메라 다시 열어주고요. 포커스 디스턴스 다시 조절을 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부분의 거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자, 만약 흐려지는 아웃포커스 부분이 좀 약하다면 블러 레벨을 통해서 증가를 해줄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에서는 한 130 정도로 해봅니다. 130 됐고요. 자, 확인해보면 자, 이와 같은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버블 파티클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자, 렌더링. 자, 렌더링이 현재 카메라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뎁스 오브 필드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됐죠? 자, 여기에서 모션 블러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물론 지금 버블 파티클의 속도가 이렇게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모션 블러를 살짝 적용을 하면 느낌이 지금보단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모션 블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컴프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컴포션, 즉 타임라인에 있는 이 모션 블러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파티큘러의 기본 모션 블러를 사용을 해봅니다. ON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셔터 앵글이 현재 36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조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양이. 그래서 자, 조금 줄여줍니다. 자, 조금 줄여서 한 300 정도로 해보죠. 300. 자, 그러면 살짝 모션 블러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속도감이 느껴지죠. 자, 오프로 했을 때와 자, 온으로 했을 때의 차이,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파티클의 그림자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자가 없으니까 분명히 입체적인 파티클인데도 불구하고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보다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딩 항목을 열어주고요. 자, 현재는 조명이 없지만 아래쪽에 섀도우 래퍼 메인 혹은 옥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명과 상관없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파티클 자체에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섀도우 래퍼 메인을 ON으로 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살짝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브 파티클이죠. 옥스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서브 파티클에도 그림자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자, 역시 섀도우 래퍼 옥스의 ON으로 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꼬리 부분, 서브 파티클의 꼬리 부분의 그림자가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림자의 세부 설정은 섀도우 세팅을 통해서 해주면 되겠죠. 뭐 컬러는 검정색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스트렝스 값을 사용을 해서 그림자의 강도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오페시티, 그림자의 불투명도죠. 그림자의 불투명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의 사이즈 어서스트를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태만큼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그림자의 위치의 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원하는 상태로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토를 그냥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적용이 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느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명을 하나 적용을 해서요. 조명에 의해 변화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명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달라지겠죠.
자, 레이어의 뉴 선택을 해주고요. 라이트 선택을 해줍니다. 자, 라이트의 이름 그냥 사용을 해주고요. 라이트 타임 포인트로 해줍니다.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자, 컬러는 아주 밝은 노란색 계열로 일단 해주고요. 예, 됐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적용이 됐고요. 이제 라이트까지 이제 가미가 됐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쉐이딩을 이제 온으로 해줘야 되겠죠. 예, 쉐이딩을 온으로 했습니다. 네, 라이트 파일 오프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예, 내추럴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 애프터 이펙트의 요 라이트의 속성 값을 그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넌 A 요 방식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내추럴 방식을 사용을 해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졌는데요. 세부적인 설정을 해보죠. 예, 노미널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거리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데 일단 먼저 라이트의 위치 너무 지금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Y축을 잡고 위로 쭉 좀 올려줍니다. 자, 조금 줄여주고요.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죠. 자, 이 상태 다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다시 한번 해주고요. 예, 여기 아니죠. 자, 컨트롤 Z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쉐이딩 값을 조절을 해줍니다. 쉐이딩의 노미널 디스턴스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밝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앰비언트는 이제 앰비언트 조명이 있을 때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 조명을 사용하는 지금에서는 뭐 사용할 필요가 없죠. 디퓨즈를 사용을 해서 역시 전체적인 그런 밝기에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줄까요? 예.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태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마음에 드네요. 예. 자, 역시 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태로 해주면 되겠고요. 조명이 적용이 되니까 이 버블 파티클의 색깔도 조명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컬러 오브 라이프의 마지막 파란색을 마지막까지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조금 당겨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데스 즉 파티클이 사멸될 때 좀 더 이제 이 파란색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 이전보다 훨씬 더 파란색이 이제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당히 해 주겠고요. 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금의 요 버블 파티클이 정확히 요 구멍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이제 트랙 카메라를 통해서 생성이 된 트랙 솔리드를 열어줍니다. 트랙 솔리드를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을 한번 보죠. 트랜스폼을 보면 포지션. 자, 포지션이 이제 요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값. 자, 지금의 요 값. 그리고 자, 여기 좀 열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제 버블 파티클도 이제 포지션, 이펙트죠? 네, 이펙트 파티클러. 네, 파티클러의 2m를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m의 이제 포지션 X, Y, Z축을 보면, 기본 값이죠? 640, 360,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의 요 값을 그대로 지금의 요 구멍으로 사용이 되는 요 버블 요 파티클 버블 맞죠? 버블 파티클의 그 포지션 값과 이제 일치시키면은 정확히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자, 여기에서 자, 포지션이죠. 자, 일단 시작점으로 좀 갖다 놓고요. 자, 포지션에 자, 이 부분 컨트롤 C 키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2m의 포지션 X축이죠. 컨트롤 V. 예, 그러면 네, X축은 맞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자, 여기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주고요. Y축이죠. 자, 여기도 Y축 컨트롤 V키 눌러서 붙여넣기. Y축 맞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Z축이죠. 네, Z축은 많은 차이가 있죠. 컨트롤 C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포지션 Z축 컨트롤 V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구멍의 이제 센터죠. 예, 구멍의 센터와 예, 버블 파티클의 센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 일치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 센터를 맞춰주는 방법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버블이 이제 분출이 되는 요 구멍이죠. 구멍의 크기를 좀 줄여봅니다. 예, 트랙 솔리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열어볼까요? 스케일, 트랜스폼의 스케일. 자,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크기를 좀 확대를 해서 예, 적당한 크기로 해주는데요. 한 49 정도로 해보죠. 예, 49. 다시 핏으로 해서 맞춰줍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느껴지나요? 47. 예. 예, 47 정도의 크기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보다, 뭐 사실적으로 느껴지네요. 됐습니다. 이제 구멍의 크기까지 조절을 해 줬습니다. 이제 구멍의 크기까지 조절을 해 줬고요. 자, 이번에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죠. 자, 보시면은 지금 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맞지만 뭐 실제 이 안쪽에서부터 쑥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느낌보다는 이게 같은 그 선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의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버블 파티클의 포지션 Y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제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속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현재는 버블 파티클이 이제 바닥으로 사용이 되는 레이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구멍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제 그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뉴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예, 솔리드의 색깔은 필요 없습니다. 자, 구멍 자, 바깥쪽 부분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 사용이 되니까 구멍 바깥쪽이라는 요 이름 사용을 해주고요. 크기는 뭐 그냥 기본 크기 사용을 합니다. 색깔 뭐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자,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예,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의 구멍 바깥쪽은 아래쪽 예, 이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버블 파티클 바로 위쪽으로 예,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 그 부분을 이제 가릴 부분이죠. 바깥쪽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통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구멍 바깥쪽 솔리드 레이어가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저스먼트 레이어로 일단 전환을 해준 다음에, 마스크 작업을 해줍니다. 좀 확대를 해주고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야 되겠죠. 자, 해주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네, 클릭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클릭해서 구멍의 모양대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대략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줍니다. 자, 다시 어저스먼트 해제를 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마스크가 처리가 된 것이죠. 마스크가 처리가 됐을 때 나머지 부분은 투명 즉 알파 채널이
포함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랙 매트를 통해서 합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버블 파티클을 선택을 해주고 트랙 매트를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트랙 매트 방식을 알파 인버트 매트 구멍 바깥쪽이죠. 자, 요 위쪽에 있는 바로 그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자, 확대를 좀 해봅니다. 아까 자, 요 부분 만들어놨던 요 마스크 영역이죠. 그 마스크 영역이 투명한 상태로 처리가 됩니다. 투명한 상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있는 바닥에 그 동영상의 모습이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역시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만약 자, 여기에서 알파 매트로 해준다면 이와 같이 처리가 되죠. 마스크가 처리된 부분만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 인버트 매트로 선택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은 투명해지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바닥의 모습이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 버블 파티클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의 위쪽에 이제 구멍 바깥쪽 요 레이어도 카메라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3D 레이어로 이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죠? 예. 자,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3D 레이어를 바꾸니까 위치가 지금 많이 벗어났죠? 예.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자, 마스크 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 마스크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D 레이어로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자, 3D 레이어로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려줘야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자, 클릭해주고 자, 모양 만들어주고 자, 합쳐주고 됐죠? 자, 다시 꺼주고요. 역시 트랙 매트 알파 인버트 매트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지 카메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제 각도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예, 됐죠? 자, 근데 지금 구멍 바깥쪽 요 레이어가 3D 레이어로 바뀌어졌지만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과는 좀 동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장면에서는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맞춰주는 방법이 있긴 있죠.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였나요? 자, 버블 파티클 요 위치를 뭐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값이죠. 요 값. 예. 자, 여기에서는 아래쪽에 트랙 솔리드. 자, 요 값이죠. 자, 요 값을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구멍 바깥쪽 F P키를 눌러봅니다. P키. 이제 영문 모드에서 P키. 그럼 포지션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붙여넣기 컨트롤 V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됐고요.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가 이제 동일하게 되겠고요. 처음에 위치를 이제 마스크만 열어서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예. 자, 여기에서 마스크만 선택을 해주고요. 위치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맞춰진 그 마스크 위치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의 이 구멍 바깥쪽 부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의 방법은 좀 손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정교함이 좀 떨어집니다. 자, 나중에 장면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 보다 이제 편리한 방법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멍 바깥쪽 삭제를 해줍니다. 예, 딜리트 키 눌러서 이제 삭제를 해주고요. 자, 앞서 트랙 카메라를 통해서 만들어 놨던 트랙 솔리드 요 레이어를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해주고요. 자, 위치는 요 위에다가 버블 파티클 위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아까하고 동일하죠? 예, 지금의 요 복제된 트랙 솔리드는 이미 트랙 카메라를 통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진 상태, 위치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보다 앞선 방법보다 보다 정교한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보다 신속한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만들어졌던 구멍에 사용했던 마스크는 삭제를 해줍니다. 자, 삭제를 해주고요. 자, 이제 마스크를 그려줘야 되겠죠. 자, 다시 요 레이어에 자, 눈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그려 볼까요? 자, 지금 트랙 매트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이게 해주고요. 자, 어저스먼트 켜줍니다. 자, 확대를 좀 해주고요. 정확하게 마스크를 통해서 아까처럼 구멍 바깥쪽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시 어저스먼트를 다시 꺼주면 되는데 트랙 매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갑니다. 예, 버블 파티클을 아까 적용을 했었던 이제 알파 인버트 매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자동으로 이제 없어졌죠. 이제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면 보다 정교하게 구멍 바깥쪽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죠. 물론 지금의 방법은 트랙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죠?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구멍 바깥쪽 부분도 끝까지 정확하게 위치와 방향, 즉 각도를 잃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구멍 속부터 버블 파티클이 이렇게 분출이 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지금 여기 없었을 때, 여긴가요? 자, 꺼줍니다. 네, 껐을 때의 느낌, 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버블 파티클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이 끝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자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자, 지금의 이제 이 파티클은 조명이 설치가 돼도 나머지 뭐 이런 오브젝트에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를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림자를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한 이 바닥 컴포지션을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키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요. 복제된 바닥 2번 더블 클릭해서 해당 컴포지션 열어줍니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바닥 삭제해주고요. 마스크가 적용이 됐던 자, 이거 삭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은 살려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제 구멍 바깥쪽 역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세 가지만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카메라를 좀 회전을 해서 지금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보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로 사용이 되는 지금의 이 버블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줘야 되죠.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그 느낌, 그 앵글로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카메라를 직접 제어하기보다는 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거 좋겠죠. 널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카메라의 패런트를 널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널도 3D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한번 취소를 해주고요. 3D 레이어, 뭐 순서는 상관없네요. 자, 끌어다가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됐고요. 자, 이제 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열어줍니다. 트랜스폼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각도인가요? 자, 여기인가요? 이쪽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제 카메라 툴을 사용해 봅니다. 자,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서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하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의 X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보죠. 자, X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시작점을 일단 갖다 놓고 여기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위에서 내려본 자, 그 앵글로 해줍니다. 현재 마이너스 34 정도라니까 자, 그 정도의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의 상태를 이제 커스텀 뷰 1번으로 일단 해주고요. 자, 카메라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봅니다. 자, 회전을 해보면 자, 컨트롤 Z.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선택을 해봅니다. 카메라. 자, 지금 한 가지 놓치고 갔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트랙 모션에 의해서 키프레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자, 이거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의 요 바닥 2번에 사용이 되는 카메라는 움직임이 없는 그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두 이렇게 해제를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위쪽에서 카메라가 버블 파티클, 그림자로 사용할 버블 파티클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되돌려 주고요. 자, 여기서 지금 카메라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 카메라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실제 바닥에 그림자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바닥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바닥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지금 작업한 바닥 2번을 자, 바닥 위쪽에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닥 2번의 파티클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2번 3D 레이어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3D 레이어로 전환을 해주니까 자, 이와 같은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예, 일단 됐고요.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버블 파티클과 그림자로 사용이 될 요 버블 파티클의 위치를 역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선택을 해주고 P키를 눌러서 자, 포지션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트랙 솔리드죠. 역시 P키를 눌러서 자, 지금의 이 값을 이제 똑같이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전 각도가 중요하겠네요. 회전 각도. 그러면 R키를 눌러봅니다. R키. 자, 그럼 회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R키 눌러서 이제 회전에 대해서만 나타나게 해줍니다. 됐습니다. 지금의 회전 값을 보니까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쪽에 있는 저기 지금 오리엔테이션의 X축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바닥 2번에 오리엔테이션을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됐습니다. 그러면 위치에 대한 변화가 생겼고요. 자, 여기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됐죠? 자, 여기도 컨트롤 C, 자, 여기 컨트롤 V. 됐습니다. 이제 각도가 이제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Z 로테이션이죠? Z 로테이션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Z 로테이션의 그 회전 값 또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맞춰졌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다시 P키를 눌러서 자, 위치는 지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니까 위치가 좀 맞지가 않네요. 그럼 아까 그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자, 컨트롤 Z 키 눌러서 자, 아까 그 상태가 또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위치는.
됐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위치를 이제 직접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 되겠고요. 지금의 위치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로 사용이 될 이 파티클들의 색깔이죠. 실제 뭐 그림자 색깔은 이렇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의 요 바닥 그림자로 사용이 될 바닥 2번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레이어 스타일의 컬러 오버레이 혹은 레이어 메뉴에 어디에 있나요? 레이어 스타일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오버레이 뭐 아무 메뉴나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 컬러 오버레이 열어서 그림자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를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검정색 됐죠? 자, 근데 검정색이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껐다가 다시 열어서 트랜스폼의 오페시티를 사용을 해서 그림자를 좀 줄여볼까요? 자, 어느 정도 줄여볼까요? 한 40? 40 정도로 이제 오페시티 값을 좀 줄여주고요.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니까 실제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바닥에 정확하게 분출이 되는 이 버블 파티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림자의 경계 부분을 블러를 사용을 해서 이제 흐리게 해줍니다. 실제 그림자는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죠. 물체가 좀 지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렇게 뚜렷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사용이 된 바닥 2번 선택을 해주고요. 이펙트에 블러 앤 샤픈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블러 적용을 해주고요. 블러니스 값을 증가를 해줍니다. 증가를 해서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해줍니다. 너무 흐리고요. 자,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2 정도 해볼까요? 12. 자, 12 정도로 하니까 경계가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까지 모두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 그죠? 아주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멍난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버블 파티클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작업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기본 이론 강좌를 통해서 배웠던 그 기능들을 지금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파티큘러에 대한 각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나머지의 뭐 예제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멍난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버블 파티클을 표현을 해봤습니다.